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은 누구일까요?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해마다 발표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 명단은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계를 이끄는 여성 리더들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2025년 12월 10일 포브스는 올해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명단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3위에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일본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포브스는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국내 총생산 4조 2천억 달러, 한화로 약 6,163조 5천억 원 규모의 국가인 일본을 이끄는 첫 여성 총리라고 말입니다. 또한 그녀가 반도체 공급망 유지, 방위력 재편,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는 중대한 국정 운영 역할을 맡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포브스는 그녀의 결정이 동아시아의 힘의 균형과 세계 제조업의 안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1961년 일본 나라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배경은 일본 정치인들 사이에서 매우 이례적입니다. 대대로 이어지는 정치 가문 출신이 대부분인 일본 유력 정치인들과 달리 그녀의 어머니는 경찰관이었고 아버지는 토요타 계열 자동차 회사의 직장인이었습니다. 고베대학 경영학부를 졸업한 뒤 그녀는 작가와 방송인으로 활동하며 정치에 입문할 기반을 다졌습니다. 1984년에는 파나소닉 창업자 마스시타 고노스케가 설립한 마스시타 정경숙에 입학해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연마했습니다. 1987년에는 미국 연방의회 금융분야 의회 연수생으로 파견되어 국제적 경험도 쌓았습니다. 1993년 무소속으로 중의원에 처음 당선된 뒤 1996년 자유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이후 30년 넘게 정치 활동을 이어오며 10선 의원이 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무대신을 2번 연속 역임했고 2019년에 다시 총무대신을 맡아 역대 최장기간 총무대신으로 기록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기시다 후미오 내각에서 경제안보 담당 대신을 역임하며 안보 분야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21일 다카이치 사나에는 마침내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로 취임했습니다. 임시국회 중의원 본회의에서 진행된 총리 지명선거에서 465표 중 237표를 얻어 과반을 넘기며 일본 제104대 총리로 공식 선출된 것입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측근으로서 여자 아베라는 별명을 가진 그녀는 아베노믹스를 계승한 사나에노믹스를 주창하며 경제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동시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 독도 영유권 주장 등 강경한 보수 성향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포브스의 이번 평가는 그녀의 정치적 성향과 별개로 세계 3위 경제 대국인 일본을 이끄는 최초의 여성 지도자로서의 영향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특히 미중 갈등 속에서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동아시아 안보 질서 변화의 핵심 축인 일본의 수장으로서 그녀의 결정이 세계 경제와 지정학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합니다. 이번 명단에서 1위는 4년 연속으로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차지했습니다. 그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으로서는 최초의 여성이며 2019년 취임 이후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에너지 위기 등 전례 없는 도전들을 헤쳐나오며 유럽의 단결을 이끌어왔습니다. 37조 달러에 달하는 유럽연합 경제를 총괄하는 그녀의 영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2위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지켰습니다. 그녀는 2019년 11월 유럽중앙은행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재로 취임했습니다. 그전에는 국제통화기금 총재를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유로존 20개국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그녀의 발언 한마디는 세계 금융시장을 움직입니다. 3위에 오른 다카이치 사나에에 이어 4위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차지했습니다. 멜로니 총리 역시 이탈리아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입니다. 2022년 취임한 그녀는 우파 연합을 이끌며 유럽 정치 지형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5위에는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올랐습니다. 그녀는 2024년 10월 취임한 멕시코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진 멕시코를 이끄는 그녀는 아메리카 대륙 유일의 상위 5위권 여성 지도자입니다. 주목할 점은 상위 5명 중 4명이 각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지도자라는 사실입니다. 폰데어 라이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최초의 여성 위원장이고, 다카이치는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이며, 멜로니는 이탈리아 최초의 여성 총리이고, 셰인바움은 멕시코 최초의 여성 대통령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이 유리천장을 깨고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오르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한국인 여성으로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92,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91위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이 사장은 85위, 최 대표는 99위를 기록했는데 두 사람 모두 순위 변동이 있었습니다. 포브스는 이부진 사장에 대해 한국 내 최고 호텔 체인 중 하나인 호텔신라의 대표 겸 최고 경영자라며 뛰어난 경영 능력으로 한국 언론에서 리틀 이건희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부진 사장은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로 호텔신라와 면세점 사업을 이끌며 독자적인 경영 능력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개인 자산은 약 24억 달러, 한화로 약 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최 대표에 관해서는 2022년 한국 최대 인터넷 회사인 네이버 대표이사에 취임했다며 네이버의 두 번째 여성 대표이자 창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는 최연소 대표이사라고 설명했습니다. 네이버는 검색 엔진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자 생성 컨텐츠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 왔습니다. 최 대표는 이러한 네이버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 인물입니다. 이번 명단에서 가장 이례적이고 흥미로운 선정은 100위에 오른 K-팝 데몬 헌터스의 여성들입니다. K-팝 데몬 헌터스는 2025년 6월 20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이 제작하고 매기 강과 크리스 아펠한스가 공동 감독한 이 작품은 공개 직후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3억 2,500만 뷰를 기록하며 넷플릭스 역대 최다 시청 영화에 등극했습니다. 2013년 겨울왕국 이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편재하게 된 애니메이션 영화는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화는 가상의 K-팝 걸그룹 헌트릭스의 새 멤버 루미와 미라와 조이가 악마를 퇴치하는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아덴조가 루미 역을, 메이홍이 미라 역을, 지영유가 조이 역을 맡았습니다. 오래전 악마들이 인간을 사냥하던 시절 3명의 여성이 악마 사냥꾼이 되어 노래로 혼문이라는 마법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새로운 3인조 사냥꾼들이 등장해 혼문을 유지해왔고 궁극적 목표는 이를 황금 혼문으로 강화해 악마를 영구히 봉인하는 것입니다. 헌트릭스는 차트 정상을 휩쓸고 매진된 공연장에서 무대에 오르는 K-팝 걸그룹인 동시에 팬들이 모르는 사이 악마를 퇴치하는 사냥꾼입니다. 그들 앞에 최대의 위협이 나타납니다. 악마들이 라이벌 보이밴드 사자보이즈로 위장해 헌트릭스의 팬들을 빼앗고 혼문을 약화시켜 악마 군단이 세상을 침략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안효섭이 연기한 진후가 이끄는 사자보이즈와 헌트릭스의 대결이 영화의 핵심 갈등입니다. 영화의 사운드 트랙은 그 자체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수록곡 골드는 빌보드 글로벌 200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고 미국 빌보드 핫 100 차트에서도 9주 동안 1위를 기록했습니다. 가상의 아티스트가 빌보드 핫 100에서 최장기간 1위를 차지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사운드 트랙 앨범은 빌보드 200에서 2위까지 올랐고 스포티파이에서 2025년 두 번째로 많이 스트리밍된 앨범이 되었습니다. 또한 영화는 제83회 골든글로브에서 최우수 애니메이션 영화, 최우수 극장 흥행성과 골든으로 최우수 오리지널송 등 3개 부문의 후보로 올랐습니다. 포브스가 100위의 K-팝 데몬 헌터스의 여성들을 선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포브스는 이들의 소속을 넷플릭스와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으로 표기했습니다. 선정된 여성들에는 헌트릭스 보컬을 담당한 이재,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와 공동감독 매기강, 프로듀서 미셸 웡이 포함됩니다. 모이라 포브스 수석 부사장은 이들이 전통적인 연령, 성별, 국가의 경계를 넘어 팬층을 지휘했다며 2025년의 문화적 시대 정신을 지배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포브스는 별도 기사에서 미셸 웡 소니 프로듀서를 인용해 영화 크레디트에 등재된 약 750명 중 거의 50%가 여성으로 추정된다며 창작과 제작 과정에서의 여성들의 참여가 이들이 집단 선정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K-팝 팬의 약 80%가 여성이라는 점도 언급하면서 이들의 입소문이 영화 성공에 기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은 여러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문화와 K-팝을 배경으로 한 컨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애니메이션 영화의 제작과 창작 과정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상의 캐릭터와 실제 아티스트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문화 현상이 탄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이라 포브스 수석 부사장은 이번 명단 발표와 함께 의미심장한 논평을 남겼습니다. 여성들이 다음 10년을 정의할 시스템을 주도하고 있지만 최고 권력층은 여전히 선택적으로 소수에게만 맡겨져 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통제하는 구조는 여전히 여성들의 영향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말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여성들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위 5명 중 4명이 각국 최초의 여성 지도자라는 사실은 축하할 일이지만 동시에 그동안 여성들이 최고위직에서 얼마나 배제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포브스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 명단은 돈, 미디어, 영향력, 활동 범위라는 4가지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명단에 오른 여성들의 총 경제적 영향력은 37조 달러에 달하며 이들은 10억 명 이상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명단에는 정치 지도자들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부문 최고 순위인 21위에는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올랐습니다. 비욘세와 오프라 윈프리 같은 거물급 여성들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여자 농구 스타 케이틀린 클락이 주목받았습니다.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제너럴 모터스의 메리 바라 최고 경영자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미국 정치 분야에서는 수지 와일즈 백악관 비서실장이 66위로 유일하게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백악관 비서실장입니다. 과거에는 카말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3위에 오르기도 했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번 2025년 명단은 세계 정치 지형의 변화를 잘 보여줍니다. 일본, 이탈리아, 멕시코에서 역사상 최초의 여성 지도자들이 탄생했고 유럽연합과 유럽중앙은행이라는 초국가적 기구를 여성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여성들의 영향력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부진 사장과 최수연 대표가 세계 100인 안에 이름을 올리며 국제무대에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은 한국 문화의 글로벌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포브스의 이번 명단은 단순한 순위를 넘어 현재 세계를 움직이는 여성 리더들의 초상화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여성들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이라 포브스의 말처럼 권력 구조가 여성들의 영향력을 완전히 반영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세계를 이끄는 여성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유리천장을 패고 새로운 역사를 쓰는 그녀들의 여정을 우리 모두 지켜보고 응원합시다.